자, 미사 고1 25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,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얘기해볼게. 묵차는 이렇게 돼 있고, 첫 번째로는 이제 해석과 독해라고 써놨는데, 얘들아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. 네?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보기 같은데 무슨 단어라던가 문장이 나왔을 때 네가 직접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.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는 이제 요약문 완성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지문 달달 외워봤자 이 문제 낸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면 빈칸을 채울 수가 없겠지. 그치?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, 마찬가지로 이제 1번 문항들 우리 풀었잖아. 아, 얘들아, 우리 이거 뭐 청소년들의 화에 대한 얘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야. 근데 결국 뭐야? 내가 여기 보기에 있는 거를 읽을 수가 없네? 그럼 이 문제 못 푸는 거라고. 됐지?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수준의 문장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고, 그리고 요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서술형 문제랑도 이어지거든? 왜 그러냐면 논술형 보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, 이제 논술형 1번 같은 경우에가 요 단답형으로 빈칸을 채우라는 건데, 일단은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잖아. 그러려면은 요 지문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, 그치?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그거를 단어를 설정할 거고,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되게 품사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게, 그냥 지문 속에 있었던 단어를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야, 너 여기 문장 구조에 맞게끔 품사 바꿀 줄 알아야 돼? 라고 출제자가 묻고 있는 거잖아. 근데 결국 그 품사 얘기도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해석에 기반을 해서 문장 구조를 볼 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. 되겠지? 그래서 해석을 할 줄 알게끔 기말고사 때까지 해놓자라는 거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지문의 내용을 숙지하자라는 건데,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숙지라는 건 진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뭐 지문을 막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식이야. 딱 지문이 있었다라고 쳤을 때, 뭔가 우리 선생님이 이거 뭔가 그냥 A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했던 것 같아. 되게 막 피상적으로 알아. 그리고 뭔가 막 중간에 뭐 이런 A-라는 되게 중요한 뭐 단어가 있었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? 라고 막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? 근데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 정말 쉽게 나온 문제야 풀 수 있겠지만, 이게 문장이 조금이라도 변형이 되고 좀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면 대처가 안 되거든? 됐지?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지문의 내용을 정말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돼.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 글의 중심 내용이라던가,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을 어떤 흐름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요게 돼야 지문이 변형돼도, 아니면 뭐 문장 집어넣기, 문장 배열하기 이런 것들에서 좀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13번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15번 문제 같은 것들이 실제로 지문에 있었던 뭐 표현을 바꿔서 낸 건데, 얘들아 변형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 지문의 내용을 바꾸고 있진 않거든? 그치?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가 핵심 내용만 잘 잡고 있다면 그냥 그거를 좀 바꿔서 표현하는 것 뿐인 거거든? 그치? 그러면 이걸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그 흐름을 좀 알아두자라는 거야. 그냥 뭐 껍데기식으로 뭔가 이런 단어 있었던 것 같은데, 뭐 이런 문법 있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, 요렇게 하지 말고, 알겠지? 요걸 해줘야 되고,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건데,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서술형은 정말 본격적으로 여기 나왔던 뭐 논술형 3번이라던가 논술형 2번 이런 장문형 논술을 얘기하는 거야. 요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냐?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주요 문법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장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, 여기서 말하는 주요 문법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나갔던 뭐 프린트라던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막 중요하다고 했었던 거,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EBS 문제들 풀다가 보면 그 부교재에 있는 것들, 아니면 뭐 교과서도 괜찮고 뭐 거기에 되게 큼직한 문법들이 있거든? 뭐 도치라던가 아니면 뭐 강조구문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을 일단 첫 번째로는 내용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. 이 개념은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라고.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써놨는데, 어차피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장문형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문 속에 있는 그 문장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외부에다가 어떤 질문 같은 형태라던가 막 이렇게 새로운 문장을 내가 준 조건에 따라서 한번 써봐라 라는 식이었던 거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이 주요 문법들을 알고 내가 원래 봤었던 문장만 막 달달달달 막 100번 200번 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이 새로운 의미의 문장을 쥐어 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. 되겠지?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번에 나왔었던 것들이 뭐 가주어 진주어라던가, 그치? 아니면 뭐 분사구문 같은 것들 있잖아. 이런 것들 우리 쓰는 거 엄청 많이 연습했잖아. 근데 그거 쓸 때
그냥 여기 있었던 문장 쓴 거 아니지 아예 새로운 문장에다 대고 계속 연습을 했다고.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? 결국 논술형 2번하고 3번 다 맞출 수 있었던 거라고. 됐지? 서술형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주면 되는 거고, 그래서 이제 또 뭘 얘기해 볼 거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점수 구간대별로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 건데, 첫 번째로 이제 65점 이하인 친구들, 요 친구들은 지금 이제 기말고사까지 한 2주에서 뭐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뭐 내신 선행이다 막 라고 해가지고 막 2과 4과 이런 거 먼저 나가지 말고, 요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석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돼. 근데 해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고교 단어가 필요하겠지. 아니 뭐 고교 기본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좀 어느 정도 외워줘야 돼. 근데 2주에서 3주라고 하면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시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안 해놓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기말고사 때 점수는 똑같을 거야. 되겠지? 그래서 요걸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. 문법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법 공부라고 하는 거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석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법 지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. 됐지?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만 좀 얘기하면 추상적이니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이제 주어하고 동사 요 정도 찾는 연습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. 됐지? 좀 긴 문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제 명사 덩어리들이 있을 거거든. 뭐 명사절이라던가 뭐 명사구라고 표현하는 것들, 요것들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돼. 됐지?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식어가 있을 거거든. 여기서 말하는 뭐 수식어라는 거면 뭐 관계대명사라던가 아니면 분사라던가 아니면 뭐 투부정사 같은 것들이 있지.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,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냐면 얘들아 분사구문이거든. 뭐 요 정도 네 가지만 그래도 좀 기말고사 때까지 너가 잘 정리해가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요거 네 개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큼직큼직한 덩어리 위주로 해가지고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거든. 그러니까 혹시 지금 본인이 65점 이하라고 한다면 애초에 지금 해석도 제대로 안 되고, 그러니까 솔직히 막 그 출제하는 사람이 너 떠먹으라고 하는 점수도 그냥 막 이렇게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. 뭐 저 안 먹어요 이렇게.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니까 요 고교 기본 단어랑 좀 문법 요 네 가지 챕터는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야. 두 번째로는 이제 65점에서 85점 사이에 있는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석할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풀이는 할 수 있는 상황일 거야. 근데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객관식 문항 있지. 거기에서 틀린 문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.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내가 뭐 1번하고 4번 보기 중에서 되게 막 고민을 했어.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난 1번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탁 찍고 나왔는데 실제로 문제 낸 사람이 답은 4번이래.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들이 뭐 한두 개, 뭐 많게는 뭐 3개 정도 있을 수 있겠지. 그치? 근데 이제 대부분 친구들은 요거를 보고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 뭔가 4번 찍으려고 했는데 실수였어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근데 얘들아 이거는 절대 실수가 아니고 이 1번 보기는 그 문제를 낸 사람이 너 틀리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여기다 딱 갖다 놓은 거거든. 그리고 너는 그거에 걸려 넘어진 것 뿐인 거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뭔가 실수였다라고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객관식에서 좀 되게 아슬아슬하게 틀렸던 문제들을 좀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. 물론 서술형도 대비를 해줘야겠지만, 그래서 그거를 좀 고치면 될 것 같고, 세 번째로는 이제 85점 요 위에 있는 친구들인데, 이제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큼 거의 다 틀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어. 좀 해석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서술형도 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상태겠지. 좀 감점이 됐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, 근데 어쨌든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시험지를 딱 펴놓고 내가 이 부분에서,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빈칸 추론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. 요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? 라고 한다면 뭐 요 유형들 모아놓고 푼다던가, 아니면 나는 서술형에서 좀 점수가 많이 깎였어 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좀 이제 그 큼직큼직한 문법들을 토대로 새로운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해본다던가,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지금 요번 미사 고1 시험이 이전 시험들과 대비를 해봤을 때 뭐 그렇게 어렵다거나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. 그러니까 지금 내 이 85점 이상이라는 이 점수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 시험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려운 시험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. 언제든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. 오케이? 그래서 요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,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자기 지금 현 점수대에 맞춰서 좀 기말고사 남은 이 2, 3주 동안 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. 끝!